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 DAP, 휴대용 DAP를 한 1년 정도 써왔어요. 두 개 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 DAP로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휴대용으로는요. 그래서 한 1년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리뷰, 실제로 음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실제로 쓸만한가, 가격대가 뭐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했던 N3 프로, 그 다음에 실제 소비자가는 100만원대라고 하지만 이제 시중에서는 중고로는 한 35만원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살 때는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QP2R.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중에서는 한 번 정도 거쳐갔을 DAP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를 쓰고 나서 이 위에 이제 상급으로 가려면 200만원, 뭐 심지어는 300만원, 400만원짜리 휴대용 DAP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제 입장에서 좀 거창해져는 좀 투자를 한 편이고요. 휴대용은 현재 두 개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비교, 그리고 실제로 N3 프로를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상태가 굉장히 전투용으로 이게 보이죠.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거의 매일 썼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음질이 좋다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QP2R은 의외로 많이 안 썼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두 개 다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음악 듣는 것보다는 둘 다 하이파이적인 소리를 내주는 장비는 맞아요. 만약에 제가 돈이 딱 50만원 밖에 없다, 그런데 전문 DAP, 휴대용 DAP를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솔직히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민되는 이유가 이 N3 프로를 매일 들으면서도 그 N3 프로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고, QP2R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QP2R만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느낌 또는 약간 호환성에서의 그 스트레스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QP2R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QP2R의 음질 자체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특히 이 포칼 헤드폰과의 궁합은 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제 이 2.5 단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QP2R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깨집니다. 아마 뭐 제가 펌웨어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못했던, 아니면 이게 불량이다, 아니면 QP2R, 다른 QP2R도 2.5 단자가 특정 오디오 시스템이나 그 헤드폰과 약간 궁합이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2.5 단자 거의 쓰질 못해요. 2.5 단자를 연결하는 즉시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주변에 이게 볼륨이 갑자기 커질 수 있고 발열이 많이 생깁니다는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없다. 제 QP2R의 단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이 2.5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3.5로 일반적인 그 헤드폰과 연결을 하면 상당히 두터운, 이번에 그 퀘스타일 M12라고 나왔나요? 그 꼬다리도 한 12만원 이상 가격대로 나왔죠. 그 꼬다리도 이제 대부분 분들이 그 몇몇 그 약간 소리 튀는 이슈 말고는 다 만족하세요. 음질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다 만족하시는데, 그 음질이 퀘스타일만의 그 음질의 그 특이함이 뭐냐면 중역의 그 어떤 밀도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12 마스터도 그렇고 얘도 그래요. QP2R도 이 중간음들, 이 중역대의 어떤 밀도감만큼은 아주 발군이에요. 그리고 클래스 A 앰프가 들어 있어서 전력 효율은 안 좋다고 하지만 항상 얘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고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중간 음들이 꽉 찬. 그래서 포칼 유토피아랑 들을 때는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천상의 만족감을 주고요. 하지만 단점이 이제 있죠. 제가 이걸 매일 안 들고 다니는 이유하고도 이제 직결되는데, 어떤 헤드폰들하고는 궁합이 천상궁합인데 반해서 이 특유의 이 중역의 그 밀도감 때문에 특정 헤드폰하고는 궁합이 매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개성이 없는 거일수록 뭐 다른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질 텐데 얘는 개성이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계열이다 보니까 얘와 특정 헤드폰들과의 궁합이 안 좋다. 특히 중역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음이 산뜻하게 안 들리는 헤드폰들에 이 QPTR을 연결하면 엄청나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고역이 잘 안 들리는데 게다가 고역보다 중역을 더 밀어제끼니까 소리가 뭐 자칫 탁하게도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고성능의 헤드폰들, 어느 정도 그 기준 이상 헤드폰들은 그 해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사실 QPTR을 연결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는데 딱 중간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에서 뭐 100만원대의 헤드폰 중에서 고역보다는 중저역에 더 힘을 주는 헤드폰들일 경우에 이 DAP와 만나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조금 밸런스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이제 중저역에 대한 어떤, 특히 중역에 대한 밀도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비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바로 아마 장터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A 앰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앰핑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소리 자체가 꽉 차서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꽉 차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불호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이게 헤드폰 단자가 없는 이런 진공관 앰프와 이 DAP랑 연결하면요, 그 제가 X5를 갖고 있잖아요. X5랑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소리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진공관 앰프 자체의 뭐 어떤 그 특성이, 얘는 그 중역이라든지 저역이 약간 좀 딸리면서도 고역이 약간 화사한 느낌을 살짝 들려주는 그런 음악적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역으로 이렇게 꽉 찬 소리를 밀어주니까 아주 뭐 기분 좋은, 정말 대단한데라는 소리를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 스피커 단자로 연결했을 때요. 특히 궁합이 잘 맞는 게 바로 이런 HD599 같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은 헤드폰인데 하이파이의 선으로 들어가는 요런 헤드폰들이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이렇게 세 가지가 매칭이 되면요, 정말로 아주 고가의 기기 안 부러울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줍니다. 그게 이제 이 QPTR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QPTR의 중역에 꽉 찬 소리가 이 일반적인 저렴하지만 어떤 출력은 막강하지만 어떤 그 중역 소리가 약간 좀 빠진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그 앰프와 같이 맞물리면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거기에 이제 앰핑이 더해지니까, 그리고 이 진공관 특유의 그 맛까지 더해지니까 착색이죠. 일종의 착색이 같이 더해지면서 아주 훌륭한 소리를 내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 DAP를, 이 QP2R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고 다니기에는 포칼 헤드폰 정도 되는 좀 고가의 헤드폰을 이게 출퇴근하면서 머리에 쓰고 이렇게 출퇴근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생긴 게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집중시키게 생기는 그런 헤드폰들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전투용으로 쓰는 헤드폰들은 그런 어떤 특이한 어느 선을 넘는 그런 헤드폰들을 좀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가장 제가 이제 좋아하는 헤드폰이 매제 클래식 99 클래식이죠. 이게 가장 그래도 제가 출퇴근할 때 부담 없이 시선 크게 신경 안 쓰고 어느 정도 음질을 보장받는 저 헤드폰인데, 저 헤드폰도 따뜻해요. 그런데 이 더 따뜻한 어떤 DAP랑 맞물리니까 음질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약간 과하다, 중역과 저역이 좀 과하다는 소리가 나서 출퇴근할 때는 잘 안 듣게 됩니다. 하지만 거치형인 것들과의 연결할 때 DAP용으로 쓰던가 이렇게 앰핑과 같이 쓰는 그런 걸 쓰던가 아니면 포칼 헤드폰류에 쓸 때는 기가 막히다. 이게 이제 QP2R을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분이 QP2R 중고가 30만원대로 떴습니다. 떴는데 이걸 사야 되나요? 라고 고민할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호불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N3 프로, 얘를 그럼 전투용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
그 얘가 이제 그 개성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개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얘는 그 세 가지 모드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이제 지금 킬게요. 세 가지의 모드의 소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여기 보면 4.4 밸런스드를 지원합니다. 뭐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N3 프로는 다 가짜고 4.4가 진짜다. 이 4.4를 들어라.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또 올려놨더라고요. 또 이제 그것이 또 진실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저는 4.4 안 듣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세 가지 소리 중에서 가장 개성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소리가 좋죠. 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좋은데 저는 개성 있는 소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개성이 없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이 4.4가 맞아요. 그리고 이 3.5 그냥 일반 모드가 맞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얘는 뭐냐면 출력 아웃 할 때 이렇게 거치형들 앰프들하고 연결할 때 이 DAP로 쓰라고 여기 있는 단자입니다. 이 소리와 이 소리 중에서 3.5 일반적인 그 언밸런스드죠. 언밸런스드 소리 중에서 이 3.5보다는 이 밸런스 소리가 낫다. 4.4가 매우 개성이 없고 확실한 소리를 들려준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뭐 특색 없는 좋은 소리 정도로 들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얘의 진짜 산 목적은요, 사실 이 진공관 모드 때문에 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금은 제가 일부러 좀 연결을 안 했는데 헤드폰을 연결하면, 자, 지금 이렇게 헤드폰 단자를 연결하면 이제 선택이 가능해지는데, 자, 여기 보면 튜브 출력이라는 모드가 있죠. 현재 그러니까 이걸 끄면요, 그냥 일반 TR 모드, 트랜지스터 모드, 아까 4.4 밸런스드라든지 3.5를 언밸런스드 들을 때 이 튜브를 제외하고 싶을 때, 그냥 소리 자체를 깔끔하게 듣고 싶을 때는 트랜지스터, 이건 바로바로 플레이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를 튜브로, 진공관이죠. 진공관이 아주 조그만 소형 진공관에 두 알이 박혀 있는데, 얘를 튜브 출력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리니어 이 소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거는 트로이드, 하여튼 뭐 요거와 요 UR 모드, 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트로이드라고 제가 잘 몰라요 이거를. 근데 이 TR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진공관 중에서요, 약간 그 중역이 더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소리의 진공관, 고역은 약간 좀 억제하면서 대신 중역의 밀도감을 더 강조시키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굉장히 개성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3.5 연결하는 소리와는 다르게 입자감이 좀 생기고, 소리가 입자감이 생기고 느낌이 좀 따뜻해지더라. 저는 이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 울트라 리니어 이 모드로 가게 되면 같은 진공관을 쓰는데 고역 부분이 확 열려요. 그래서 중역의 밀도감은 좀 빠지는 대신에 고역의 화사함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바로 N3 프로를 쓰는 이유예요. 수많은 헤드폰, 수많은 이어폰들이 각자의 어떻게 보면 튜닝을 하고 나옵니다. 각자 회사만의 주장하는 소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고역을 주장하느냐, 중역을 주장하느냐, 뭐 저역을 주장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도 고품질의 이 부품들을 쓰고 각자의 회사만의 개성적인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비싼 거고, 또 해상도가 좋다고 해도 고역 위주냐, 중역 위주냐, 저역 위주냐,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감이 넓냐, 좁냐, 결국 그거의 어떤 조합을 우리는 매번 신제품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이런 확장성은 공간감이 좋은데 그러네. 공간감이 나빠지면 대신에 밀도감을 소리에 어떻게 보면 디테일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공간감이 넓어지면 디테일이 그만큼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밸런스를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사람들의 귀를 행복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제 튜너의 어떤 실력이겠죠. 또 그것이 트렌드가 있을 거고, 그 시대마다 또 음악 장르마다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그 음악의 장르에 맞는 그런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공간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줘야 뭐 진짜 신나고 콘서트장 뭐 그런 느낌도 나고, 또 뭐 기타 위주의 어떤 그런 어쿠스틱류의 음악들은 쓸데없는 공간감보다는 오히려 그 디테일을 굉장히 그 숨소리마저도 아주 귀 가까이 들리게 해줌으로써 또 뭐 듣는 맛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근데 하나의 DAP만 들고 다니면 그 개성진 소리가 하나로 몰빵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음색으로 이게 치우치기 때문에 계속 불만족이 생깁니다. 헤드폰을 뭐 바꾸거나 이어폰을 바꿨을 때 왜 안 맞지?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개성진 것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호환이 되는 거냐, 서로 이제 보완이 되는 거냐, 아니면 너무 그 과도해지는 거냐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는 한두 가지 소리에 그 만족해야 되는, 어느 한 계열에 만족해야 되는, 얘는 그 세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헤드폰, 어지간한 그 이어폰들과 매칭을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세 개의 DAP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전투용으로 쓰는 이유고. 매일매일 그 싸구려 이어폰도 그 듣는 맛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는 뭘로 듣고 있냐면요. 최근에 제가 그 출퇴근하면서 듣는 이 이어폰입니다. 이거 KZ사의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거 살 때 뭐 한 2만원, 3만원 정도 선이거든요. 특별하지도 않고 대단한 이어폰도 아니에요. 그냥 가성비 좋네, 중국제가 이 정도 훌륭하네 정도의 소리를 들려줬던 거고, 심지어는 소리가 쏜다라고 제가 평가도 했던 겁니다. 소리가 쏴요. 그래서 이게 해상도가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고음만 튜닝한 거야, 뭐 이런 뭐 생각도 들 정도로.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 중국제 이어폰에 대해서, 특히 가성비 이어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비싼 이어폰들도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N3 프로에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어요. 얘 그 특유의 고역에 쏘는 소리를, 쏘는 그 부분들을 아까 그 진공관 모드에서 그 제가 그 중역을 더 이렇게 두텁게 해주고 고역을 조금 자제하게 만드는 그 진공관 그 트로이든가 TR 모드, 그걸로 연결했더니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싸게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얘가 어떤 그 DAP랑 연결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성향의 것들이 소리가 되면 얘는 못 들을 이어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완이 되는 그런 DAP와 연결되면 야 이거 뭐지? 아주 괜찮은데 내가 왜 이 소리를 그동안 못 느꼈을까라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걸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소리가 나요. 그 특유의 그 뭐랄까요, 공간감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신기한 소리가 나서 저는 이렇게 저렴하지만 이렇게 듣고 있고,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N3 프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뭐 자신의 기기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을 때 매칭을 시키면서 듣는 재미가 있다. 아주 재밌다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질이 이 시안인가, 이 회사가 이름이, 이 회사가 진공관 그 포터블 램프도 잘 만들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신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고급 기종들도 한 이 위로 한 3-4가지가 더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한 200만 원대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소비자가 한 70만 원에 나왔는데 과연 그 가격 대비의 어떤 그 만족도를 주느냐? 당연히 200만 원짜리 좋겠죠. 뭐 당연히 좋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휴대용 DAP 중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DAP를 갖고 계신 분들마저도 어떨 때는 약간 그 소리가 너무 피곤하다.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그 X5가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해상도를 높인 상태에서 소리를 다 분석해서 들려주다 보니까 어지럽습니다. 그냥 처음에 딱 듣게 되면 어지러워요. 왜냐면 안 들리던 소리는 둘째치고 이 소리가 다 쏟아져 오니까 어떤 선별적인 느낌보다는 다 쏟아져 처음에 오는 듯한 느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계열을 안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라기보다는 무슨 데이터를 머리에서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그 분석력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비싼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종류의 소리들에 비해서 분명히 얘는 그런 그 해상도? 뭐 어떻게 보면 소리 분석력? 그런 것은 떨어질지 몰라도 음악적으로 내가 즐기기에는 충분한 그 해상력과 그런 음악적 공간감, 음악적 디테일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도 사실은 뭐 이렇게 싼 게 아니죠. 이게 7만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뭐 7만 원짜리 MP3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렴한 것도 지금 좀 많이 존재하는데 반해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 특히 진공관이 아주 재밌다. 진공관 모드도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하게 해서 소리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소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가치가 있다. 얘는 클래스 A 앰프이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그 매칭에서 아주 엄청난 소리를 들려준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1년 동안 쓰고 버릴 생각이 없고 고장날 때까지 계속 쓸 생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게 중고가 떠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저의 1년 동안 쓴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이었습니다.